안녕하세요. 심석고등학교 교사 김기현입니다. 농어촌 특별전형만 다시 또 정리하는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부터 살펴볼 건데요. 농어촌 특별전형은 유형 1과 유형 2가 있습니다. 유형 1은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님께서 농어촌 지역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유형 2는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 중, 고 전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흔히 6년 농어촌과 12년 농어촌이라고 부르는 유형 1과 유형 2가 있습니다. 유형 1과 유형 2에 해당되는 학생 및 부모님께서는 특별전형 자체가 유리한 전형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잘 유지하시고 대입 전형을 잘 한번 분석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역인재 전형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방대학의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모집 정원의 40%, 강원과 제주는 20%를 그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거주해야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그 전에도 있었지만 방금 말씀드린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모집 정원의 40%를 되도록이 아니라 대학들이 많이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9월 14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반드시 그 40%를 맞추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일부 농어촌 최상위권 학생과 지역인재 전형 최상위권 학생이 겹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그 학생들이 지원을 돌린다면 농어촌 특별전형이 좀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농어촌 특별전형을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좀 보는 자료인데요. 본교에서 농어촌 특별전형을 지원하는 경우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수시에서는 지원자 전체 대비 비율 60.4%가 농어촌 특별전형 또는 농어촌 지원 자격이 포함된 기회균형 전형을 이용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합격자는 63.38%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52.6%의 학생이 농어촌 또는 농어촌이 포함된 기회균형 전형을 활용하고 있고요. 64.4%가 합격자 전체적으로 농어촌 또는 기회균형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으로 합격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전체 학생의 100명이 합격을 한다면 64.4명의 학생이 농어촌 또는 농어촌 자격이 포함된 기회균형 전형으로 합격한다라고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의 수도권 4년 주요 대학들 자료입니다.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회균형 통합 선발로 수시에 7,985명, 정시로 98명 뽑고 있고요. 농어촌만 정원의 4%를 의미하는 농어촌으로만 7,920명과 정시로 1,726명, 각각 수시와 정시로 선발하고 있는데요. 기회균형 통합 선발, 즉 기회균형 전형에서의 농어촌 지원 자격을 포함해서 선발하는 인원수와 농어촌만 뽑는 인원수 둘 다 수시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고요. 정시로서는 이에 비해서 좀 적은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주요 대학 중심으로 농어촌 특별전형의 정시 선발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시만 많이 뽑는다, 수시를 주로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합리적인 생각은 아니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시에서도 많이 뽑고 있다. 특히 좀 고득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정시에 주요 대학의 선발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이 포함된 기회균형 선발 통합전형만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요. 수시학생부 종합으로 인서울대학 중에 뽑는 대학들이 보시는 그 대학들이고요. 학생부 교과로 뽑는 대학으로는 덕성여대, 명지대, 한국성서대, 한양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대학이 월등히 많고요. 교과로 뽑는 대학은 약 한 130명 정도만 뽑고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만 뽑는 경우를 수시와 정시로 나눠보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정시로 뽑고 있고요.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가 정시로, 성균관대학교가 수시로 뽑을 예정입니다.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가 정시로 뽑을 예정이고요. 홍익대, 숙명여대, 수시,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가 정시로 뽑을 예정입니다. 국민대, 세종대, 단국대가 수시로, 숭실대와 세종대가 정시로 뽑을 예정입니다. 성신여대가 정시로 뽑을 예정이고요. 서울과기대와 광운대가 수시로 뽑을 예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대학들 중에 정시 농어촌 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바로 전 화면에서 설명드렸지만 수시로 그렇다고 해서 뽑는 인원이 줄어들었느냐? 아닙니다. 고른기회 전형,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지원 자격을 포함한 기회균형 전형에서 모집 정원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시로 인원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시가 인원이 늘어났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제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대학별로 좀 살펴보면요. 수시에서 홍익대학교와 세종대학교가 교과 전형으로 뽑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농어촌 특별 전형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시를 뽑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동덕여대, 삼육대, 상명대, 인천대, 아주대, 한국공학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홍익대, 세종 등이 정시로 뽑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대학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 수시로 뽑습니다.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정시라고 써있는 요 박스 안과 위에 네모, 그 노란색 메모에 적혀있는 대학들 위에는 다 수시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집 인원이 한두 명 정도인 작은 대학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일단 그런 대학들을 뺀다면 대부분 모집 정원이 좀 웬만큼 확보된 대학들은 정시로 대부분 다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정시에서 서울대, 건국대, 홍익대는 이번에 새로 정시 농어촌이 신설된 학교이고요. 연세대학교는 전년도에 수시와 정시 나눠 뽑았는데 이걸 정시로 합쳐서 대부분 다 뽑는 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정시 농어촌에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수시와 정시에 뽑는 인원 한쪽으로 많이 쏠렸다, 한쪽으로 중요성이 강화됐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농어촌 특별 전형과 농어촌을 포함한 기회균형 선발 전형으로 수시의 인원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특히 주요 대학들은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대부분 다 학종으로 뽑는다. 94.7%가 학종으로 뽑는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 전형을 수시로 준비하겠다라고 한다면 농어촌 특별 전형 정원외 4% 또는 농어촌이 포함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기초한 기회균형 선발 통합을 준비하시든지 두 전형 다 학종 94.7%의 학종 모집 정원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또한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대거 이동하였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그 수시 인원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정시의 포커스를 딱 정시에만 두고 준비하기에는 조금 위험도가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수시에 비해서 월등히 수능 성적이 높다면 정시 준비해도 괜찮은데요. 모집 정원만 놓고 보면 수시와 정시를 다 생각을 하고 대입 준비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양주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강원대를 좀 살펴보면요. 강원대학교는 2023학년도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농어촌을 선발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바뀝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이게 유불리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수능 최저를 잘 맞추는 학생이 지원을 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좀 있죠. 그래서 강원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따로 또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교 학생들 조금 유불리가 좀 갈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또 나름 또 잘 준비하는 학생들은 또 전략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변화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농어촌 전형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좀 객관적인 자료 몇 개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농어촌 특별전형 동국대학교 입학처에서 제공하는 정시 수능 평균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일반 전형 동국대학교 입학처 수능 평균은 87.76%로 제시하고 있고요. 농어촌 특별전형은 82.49%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과들을 다 더해서 인원수로 나눠본 거고요. 이것만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 일반 전형보다는 농어촌 특별 전형의 수능 평균이 좀 낮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동국대학교 입학처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일반 전형은 최종 합격자의 상위 80% 기준이지만 농어촌 특별 전형은 최초 합격자 기준입니다. 즉 말씀드려서 일반 전형은 좀 많이 낮춘, 그러니까 최초 합격한 친구보다 추합된 최종적으로 등록하는 친구도 최종 합격자의 상위 80% 성적이고, 농어촌 특별전형은 제일 처음에 붙은 추합되기 전 학생의 성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최초 합격이 아니라 추합을 최종 합격자로 농어촌을 돌리면 조금 더 차이가 더 날 수 있다는 점을 본다면 수능 평균만 놓고 봤을 때 농어촌 특별전형은 분명 유리한 점이 동국대학교 입학처 자료만 놓고 보면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수시는 저희 학교 빅데이터를 좀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수도권 4년제 최근 6개년간 수시 합격 자료를 평균을 놓고 비교해 보면 교과 전형은 2.81,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2.89, 농어촌 전형은 3.39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신다면 대략 농어촌 전형이 일반 교과나 학생부 종합보다 내신으로 한 0.5등급 정도 좀 이익을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점수로도 좀 약간 이득이 있는데요. 경쟁률만 놓고 봐도 사실 일반 전형의 경쟁률보다 농어촌 전형의 경쟁률이 한두 배수 정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2022학년도 숭실대학교 정식 경쟁률인데요. 보시면 가군, 나군, 다군은 일반 전형, 일반 학생들이 수능을 봐서 보는 전형인데 경쟁률이 5.5대 1부터 7.42대 2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농어촌 학생 요 밑에 수능 위주의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경쟁률을 보면 위에 있는 전형보다 한두 배수 정도 좀 낮은 걸 볼 수 있고요. 뭐 다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배수 정도, 3배수 정도 좀 낮네요. 이런 경쟁률이 조금 좀 덜 몰린다라는 점이 좀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건 또 수시 경쟁률인데요. 올해 2023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수시 경쟁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불리는 계열 모집, 학과 모집 경쟁률에 비해서 맨 밑에 농어촌 학생의 경쟁률이 대략 한 10배수에서 4배수 정도 좀 낮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어촌 특별전형이 제 생각에는 불리한 점보다는 좀 유리한 점이 많으니까 농어촌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유지하시면서 대입을 준비하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농어촌 특별전형이 전체적으로 정시가 좀 주요 대학에서 늘어났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시 모집에서 농어촌 전형뿐만 아니라 농어촌 전형을 포함한 농어촌 지원 자격을 포함한 전형의 모집 비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를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고,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도 좀 충실하면서 좀 폭넓게 깊게 수능 준비를 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은 심석고등학교 2학년부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